식이죠. 요 마지막 아까 5번. 임차권 명령 등기에 기초해서 임차권 이전 등기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었다 그랬죠? 임차권 명령 등기는 기간이 뭐 해야만 할 수 있어요? 종료됐으니까. 이해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당권이 더 여러분이 그 210페이지 저당권이 더 이제 용의권 네 가지 배웠죠, 그죠? 여기 밑에 이제 저당권, 이 권리질권은 잘 나오지 않고요. 이 저당권 하나 더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 조금 배우고 마칠 건데요. 우리 저당권도 똑같습니다. 근데 저당권이 종류가 많아요. 저당권은 제일 먼저 이제 계약을 통해서 저당권이 발생하는 게 설정 등기고, 저당권자가 이제 바뀌어서 저당권을 이전 등기고, 저당권의 이제 내용들이 바뀌는 변경 등기고, 요 말소 등기가 있고, 또 근저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저당권을 읽을 때 이게 저당권이 지금 설정 등기로 가는 건지, 저당권의 이전 등기인지, 변경 등기인지, 말소 등기인지, 근저당인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요 8가지는 똑같고요. 8가지 절차. 자, 볼게요. 우리 저당권. 요건 아까 본 거죠, 여러분. 용의권하고 달랐었죠, 그죠? 아까 일용이 엄마는 등기할 수 있다. 지용이 엄마 안 됐죠, 그죠? 근데 저당권은 반대라고 했잖아요. 부동산의 일부, 방 한 칸 저당 잡아가요, 집 전부 잡아가요. 자, 근데 지분은 저당 잡아갈 수도 있죠, 그죠? 우리 여러분 부부 공동명으로 집을 취득하면서 은행에 대출 받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고 우리 약지 보이기에서 우리 저당권에서는 요 이자하고 요 변제 기간, 요게 필요적 임의죠. 임의적입니다. 이 두 가지. 근데 이제 근저당에서는 이자는 필요적도 아니고 임의적도 아니고, 우리 근저당은 여러 채권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보면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별 채권에 이제 변제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근저당에서는 이렇게 변제기, 이렇게 일반 저당권에서만 요 이자하고 변제기가 임의적이지, 근저당에서는 이자나 변제기간은 필요적도 아니고 임의적도 아닙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 저당권, 저당권은 누가 갖는 권리죠? 은행이죠, 은행. 은행이 3억 대출 받아가면서 저당권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이렇게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기타 목적물을, 채권자가 은행이죠, 그죠? 은행이 3억 빌려줬잖아요.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담보 가치만 집에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으며 목적물로서 경매해서 자기 채권을 우세 변제받는 약정 담보 물권이죠.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뭐야 효력이 있죠? 그 등기의 효력이 있어요. 그럼 등기로 가는 거죠. 자, 아까 보세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소유물을 저당 잡아갈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공유 지분은 저당권 잡아갈 수 있었죠. 근데 부동산 일부는 잡아갈 수 없죠. 안방만 할 수 없죠, 그죠? 지분은 할 수. 근데 이 세 가지 권리를 저당 잡아갈 수 있어요. 무슨 권이죠? 소유권. 또 무슨 권 돼 있어요? 전세권과 지상권을 저당을 잡아갈 수 있어요. 세 가지 권리. 임차권은 저당을 잡아갈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 저당권을 할 때 공동으로 가겠죠, 그죠? 권리자가 누굴까요? 저당권자.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 집주인이 의무자로 해서 이제 공동으로 가서 저당권 등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아까 볼게요. 우리 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아까 소유물을 목적으로 저당권 전세권 들어갈 수 있었죠, 그죠? 그리고 소유물을 목적으로 저당권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이때 지금 갑에서 을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니까 무슨 등기죠? 주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하는 주등기예요. 좀 저당. 근데 우리 전세권 지금 전세금이 2억 있죠, 그죠? 이 전세권자가 이 전세금 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건 이제 전세권이나 아까 지상권도 마찬가지죠. 전세권이나 지상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이죠. 지금 전세권자가 일본으로 지금 2억 받을 걸 가지고 지금 우리 은행이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는 거죠, 그죠? 그럼 요 순위번호 적을 때 이거 3번 써야 맞을 것인가? 1 다시 이렇게 이 부기 등기 해줘야 맞을 것이냐요? 뭘 해줘야 맞아요? 부기 등기 맞죠. 은행은 이 전세권자가 1번 순위로 2억 받을 줄 알고 지금 1억 5천만 원 해줬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거 지금 을이죠, 을. 을에서 지금 병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등기? 그래요. 부기 등기 해줍니다. 요거는 주등기 아니라 이거 부기 등기. 아까 저당권, 이렇게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은 무슨 등기? 주등기. 근데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은 무슨 등기? 그렇죠. 이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준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아까 여러분 이 저당권은 공유 지분도 저당 잡아갈 수 있었죠, 그죠?
예, 그렇게 2분의 1씩 가져가는 거 저당을 잡아갈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당권 할 때 필요적 기록사항이 이제 네 가지예요. 우리가 채권액입니다. 근데 우리가 농협에 가서 돈을 빌렸을 때 꼭 돈만 빌려 쓰지 않고요. 그죠? 쌀, 백미, 백가마 이렇게 빌려 쓸 수 있죠. 농협에, 그죠? 뭐 우리 정미소 같은 데 농협에서 빌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백미, 백가마는 자꾸 금액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채권 가액을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저당권의 채권이 꼭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쌀, 백미, 백가마 이렇게 됩니다. 다만 이제 요게 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는 요 채권액과 금전 채권이 아닐 때 아까 채권 가액 이렇게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적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채무자를 이렇게 꼭 적습니다. 요 돈 갚을 사람이 누군지 요 채무자를 적는데 나중에 보면 이 채무자가요. 잠깐 가볼게요. 지금 이 소유자 갑이 지금 채무자죠, 그죠? 근데 이 채무자하고 토지 소유자 이렇게 저당권 이 설정하는 사람하고 다를 수 있죠. 저당권 이렇게 설정자와 대부분 채무자가 같죠, 그죠? 근데 이게 다를 수도 있죠,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나중에 민법상에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은? 그렇죠. 이게 물상 보증이라고 하죠, 그죠? 물건상 보증은 우리 장인 어르신들이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누군지는 이렇게 꼭 반드시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누군지 이렇게 필요적 기록상이고 이렇게 채권액과 채무자 그다음에 우리 아까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었죠, 그죠? 그때는 몇 번 전세권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 필요적 기록상이에요. 잠깐 우리 볼게요. 우리 채무자 그다음에 아까 전세권일 때는 그 표시. 그다음에 우리가 은행에 가서 여러분이 5억 대출해 줄 때 토지 건물이 한꺼번에 저당이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공동 담보라는 표시 그런 것들이 필요적인데, 근데 나중에 이 공동 담보 목록이라는 걸 가져가거든요. 그건 목적물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나중에 이제 공동 담보 목록을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필요적이고요. 자, 임의적으로 아까 우리 약지 보이기 기억나시죠? 변제기나 이자 이게 저당권, 근저당은 아니고요. 저당권의 이 두 가지가 임의적 기록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특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이런 특약을 할 수 있어요. 부합물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뭐라고 돼 있죠? 않는다는 특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합물에 미치게 하는 변경 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이런 건 뭐냐면, 자, 이러면 은행에 가서 우측으로 가볼게요. 이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할 때 저당 금액이 이렇게 3억, 여기로 가나? 여기로 적어볼게요. 이게 3억을 이렇게 대출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다가 소유자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옥탑방을 질 수 있죠. 옥탑방 없다, 그죠? 종물로서 이렇게 창고 같은 걸 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부합물과 이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것이냐 그 얘기죠. 우리 민법은 당연히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미치게 하는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 특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특약, 미치지 않는다는? 그렇죠. 예, 미치지 않는다는,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부합물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렇게 부합물에 미치게 하는 변경 등기 할 필요가 없다.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할 수 있고, 아까 요건 봤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은 무슨 얘기죠? 주등기. 근데 아까 전세권이나 지상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슨 얘기? 부기 등기 형식을 해줬죠, 그죠? 이거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니까. 자, 거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 한번 보죠. 자, 의부터 저당권이란 채무자, 제3자, 아까 물상 보증이 그랬죠? 이 사람들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않고 관념적으로만 지배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한 약정 담보 물권, 은행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저당권입니다. 자, 객체. 자, 소유권이라고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공유 지분은 저당권 설정이 허용되지만 부동산의 특정 일부 안방만 저당권 설정 허용되지 않는다. 자, 신청인 저당권자 권리자,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고, 자, 필요적 기록상 채권액과 채권 가액서 있죠? 가래 보시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게 한 저당권 설정 등기도 뭐하다?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서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해서 백미 백가마 한 2천만 원 이렇게 쓴다 그 얘기죠. 2천만 원 지금 맞나? 한 가마가 얼마죠 지금? 제가 잘못 썼나? 한 가마가 옛날에 한 가마가 8kg인가? 80kg? 80kg가 한 가마. 요즘 20kg가 얼마죠? 4만 원? 5만 원? 가격이 쌀마다 다 틀리니까. 그러면 20kg면 4니까 7만 원, 4, 7, 28, 한 30만 원 정도 되네. 많이 올랐네, 그죠? 3천만 원이 되겠네, 그럼 100만 원이면. 2천만 원이라 한 3천만 원. 뭐 그거는 얼마든지 이렇게 그 채권 금액 이렇게 적어가고요. 자,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다른 경우, 아까 물상 보증이죠, 그죠? 다른 경우는 물론 동일하더라도 신청서나 등기부에는 반드시 채무자 성명 주소 적고 권리의 표시, 아까 저당의 목적물이 전세권이나 지상권일 때는 그 권리의 표시, 또 공동저당일 때는 공동담보라는 표시, 이런 것들이 필요적입니다. 자, 임의적 기록상 보세요. 자, 변제기나 이자의 뭐 지급 시기 이런 것들인데 B번 볼게요. 부합물과 종물의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그렇죠. 않는다는 특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래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당연히 증축된 현존 건물에도 미치기 때문에 미치게 하는 변경 등기 할 필요가 없다. 자, 등기 실행.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은 을구에다가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자부터 도는 것은 무조건 주등기죠. 그죠? 근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죠?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슨 등기 형식? 그렇죠. 부기 등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12번 저당권 등기 한 거 있네요. 그죠? 공동할 때 권리자가 저당권자, 의무자가 저당권 설정자, 필요적 그래서 채권액과 채권 가액서 있죠? 채무자, 그리고 전세권 표시 이런 것들이 필요적이고, 자, 임의적은 변제, 이자, 그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 같은 거 할 수 있었고, 예, 뭐 공동이니까 등기필 정보 가지고 가는데, 자, 공동 담보 목록이라고 써 있죠, 그죠? 뒤에도 볼 건데 몇 개라고 돼 있죠? 5개입니다. 그리고 누가 작성한다고요? 예, 등기관이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청인 작성했고 이게 3개, 4개 이렇게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5개라는 거 기억하시고, 아까 공유 지분은 저당권 잡아갈 수도 있죠. 근데 부동산의 일부는 잡아갈 수 없고, 자, 오른쪽에 소유물을 목적으로 저당권은 무슨 등기? 주등기. 근데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은 무슨 등기? 그렇죠. 그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저당권도, 자, 물권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양도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양도. 잠깐 쳐볼게요. 이 저당권의 이제 이전 등기는, 저당권은 은행이 저당권자가 된 것이 이렇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저당권자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채권? 그렇죠. 담보권이 설치된 데는 이 피담보 채권과 수반성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민법에서. 그럼 이 돈이 넘어가면 저당권도 이전이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저당권의 이전 등기는 채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채권자. 은행이 지금 돈 받을 채권자죠. 그죠? 이 채권자가 바뀌는 것만 저당권의 이전 등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돈 갚을 채무자가 바뀔 수 있거든요. 이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이건 변경 등기예요.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채권자가 바뀌는 것만 이전 등기. 지금 저당권의 이전 등기가 지금 대표 소수가 은행이 합병이 되는 거죠. 그죠?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택은행 있다가 무슨 은행으로 합병이 됐어요? 공무원. 그럼 돈 받을 채권자가 바뀌었죠. 그죠? 그럼 이게 저당권을 이전 등기로 가야 되거든요. 넘기는 사람을 뭐라 할까? 양도인. 넘겨받는 사람은 뭐 양수인.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 행해지면 이득 보는 사람이 양도인일까요? 양수인. 그렇죠. 그럼 양수인이 등기 뭐가 되고? 권리자. 양도인이 뭐가 돼서? 그렇죠.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저당권에 이전 등기 할 때는 이 돈이 반드시 같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서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넘어간다는 뜻을 필요적 기록상으로 적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지금 채무자죠. 그죠? 이 저당권 이전 등기 할 때 나중에 이 채무자의 동의 승낙이 필요할 것이냐.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만 그냥 싹
간단하게 기억하면 좋은데, 뭐냐면, 지금 저당권 이전 등기는 둘이 계약해서 이전했죠. 그죠? 예, 그러면 저 채무자는 넘어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민법상 이 채무자한테 이 양수인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 요건이 필요해요. 자, 양도인이 말해요. 자, 앞으로 천물 갚을 사람 내가 아니고 이 사람 넘겼어. 나한테 갚지 말고, 자, 우리 양수인한테 갚어라고 이렇게 통지서를 보내든지, 채무자, 그래, 내가 너한테 넘어간지 알아. 둘 중 하나에다 이렇게 승낙서를 보내야 요 양수인이 요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어요. 그때 이 저당권 이전 등기로 갈 때 말이에요. 이 채무자에 대한 이 통지서나 승낙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냐 그 얘기거든요. 우리 판례는 필요 없다 그래. 왜냐면 이건 저당권 이전 등기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죠? 저 사람은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필요 없는 것이 저당권 이전의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성립 요건에서 필요치 않다 그래.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당권 아까 제가 물권이죠. 무슨 권이라고? 물권을 양도할 때 소유자 동의 승낙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까 지상권 이전할 때 소유자 동의 승낙 필요 없다 했었잖아. 아까 전세권 이전할 때도 소유자 동의 승낙 필요 없어. 그럼 저당권 이전할 때도 근저당도 마찬가지야. 소유자 동의 승낙 필요 없다. 그래서 채무자의 동의 승낙서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겠죠, 그죠? 나중에 각하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설정됐다가 지금 이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나중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새로운 소유자가 등장하니까 무조건 주등기예요. 갑에서 을로 가는 거니까.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이 설정 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 설정을 이렇게 주등기 했다가 이전 등기 된 것은 다 주등기, 부기등기. 그래요, 부기등기. 그럼 지상권 이전도 부기, 전세권 이전도, 임차권 이전도 부기, 저당권 이전도 부기. 지상권 설정은 전세권 설정도 주등기, 저당권 설정도 주등기. 그건 처음 생기는 거니까 생겼다가 넘어가는 게 부기등기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예, 그러면 그 저당권 이전 등기가 끝났네요,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자, 거기 저당권 이전은 주택은행의 국민의 합병 이렇게 써 있네요. 주택은행의 국민의힘으로 합병, 저당 채권자가 바뀔 때 저당권이 이제 이전해 주는 건데, 신청인, 양수인이 권리자, 양도인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이고, 자, 필요적 기록상, 일반적인 기록상 외에 신청서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주고, 채권의 일부 양도나 대의변제로 저당권이 이전할 때는 그 신청서에는 양도 대의변제의 목적인 채권에 적고, 자, 선부 정보가 중요해요.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증명하는 채무자의 통지서나 승낙서는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죠. 제공할 필요가 없고, 자, 등기 실행. 저당권 이전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 보기 등기고, 종전의 저당권자가 사라지겠죠, 그죠? 우리 두 사람이 저당권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도인이 이제 사라져서 누구만 남는 거죠? 양수인만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뒤에 등기부가 있죠, 그죠? 저당권 이전 등기 1-1 써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양도인인 주택은행이 지금 사라졌죠, 그죠? 양수인인 국민은행만 남아 있죠. 그거 밑에 건 지금 좀 전에 본 내용이고, 자, 가로 4번이 여러분한테 조금 어렵거든요. 이 가로 4번이 뭐냐면 저당권에 무슨 등기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이 저당권에 이제 말소 등기가 이렇게 써 있는데요. 네, 자, 저당권의 이 말소 등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돈 갚으면 저당권 무슨 등기 하죠? 말소 등기. 그런데요, 여러분 잠깐 볼게요.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는 권리자무자 같아요? 반대돼요? 반대되겠죠. 그죠? 우리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권리자가 저당권자죠. 근데 의무자, 이제 말소 등기할 때는 거꾸로 저당권자가 의무자 되겠죠. 설정자가 권리자 돼서, 그죠? 그건 이제 일반 등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요게 이제 권리자, 의무자 부분, 이 부분이 여러분 조금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자, 잠깐 가볼게요. 요 문제 먼저 볼까요? 지금 저당권을 아까 이전할 수도 있었나요? 저당권 이전하면 누구는 사라졌죠? 양 도인은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있어요? 양 수인만 남아있죠, 그죠? 그럼 나중에 자 변제기가 지나면 돈을 갚겠죠.
누구한테 갚을까요? 통지가 갚겠죠, 아까. 양도인한테 갚아요, 양수인? 양수인. 그러면 저당권이 이전된 후, 뭐 된 후? 저당된 후 돈을 갚아서 말소 등기할 때는 의무자가 누구다? 양수인. 양도인 없죠,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할 게 있죠? 이 사람은 당연히 권리자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가 말소 등기 권리자고, 이 사람이 이제 말소 등기 의무자인데 이렇게 넘어올 때는 이 사람이 의무자다, 그 얘기죠. 무슨 말이나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뭐냐면, 자, 우리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제3자가 사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갈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소유권이 정한테 이렇게 넘어왔어요. 제3지대가 취득했을 때, 나중에 돈을 갚아서 이제 말소 등기할 때, 자, 의무자는 이 사람이죠. 맞죠? 그럼 이 권리자가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자죠, 그죠? 제3자가 넘어왔을 때, 요 제3취득자가 권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 얘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조금. 요게 말소 원인에 따라서 여러분 조금 달라요. 이 말소 원인이 채무 변제로, 뭐 변제로? 채무 변제로 말소시켜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원인, 저당권 계약 자체가 무효냐? 저당권 계약 자체가 무효로서 말소 등기하냐에 따라서 권리자가 두 사람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선 돈을 다 갚아서 채무 변제를 해서 말소 등기할 때는 둘 다 권리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현재 소유자는 지금 물권자로서 말소시킬 권리가 있고, 저당권 설정자는 돈을 갚았는데 자기가 지금 채무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채권자로서 채권적 청구권에서 말소시킬 수 있어서 둘 다 권리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의무자인데. 근데 거꾸로 이제 원인이 무효. 저당권 계약 자체가 무효일 때는 이 사람은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권리가 없어요. 근데 현재 소유자만, 어떤 소유자만? 현재 소유자만 이 말소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요 내용 잠깐 가볼게요. 아까 요거는 어렵지 않죠. 아까 저당권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가 지금 바뀌었죠, 그죠? 맞죠? 바뀌었다가 자, 그러다가 이제 저당권에 지금 보세요. 말소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저당권 누구요? 저당권 설정자. 맞죠? 근데 저당권자가 의무자 있었죠, 그죠? 근데 아까 이전됐을 때는 의무자가 누구였어요? 양수인이 됐었죠, 그죠? 양수인이 됐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의무자는 이게 저당권자가 이제 했을 때 아까 이번엔 무슨 권이 넘어갔다고요? 소유권이 제3자가 넘어갔을 때 말소 등기 지금 권리자, 그죠? 권리자는 아까 둘 다 될 수 있고 현재 소유자 될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아까 무슨 변제로? 채무 변제로 말소할 때는 둘 다 이익이기 때문에 옛날 주인하고 현재 주인도 다 말소 등기시킬 권리자가 되지만, 자, 원인 무효, 저당권 계약 자체가 무효일 때는 지금 옛날 주인은 계약이 무효니까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소유자만, 제3취득자만 말소 등기 권리자 될 수 있다. 그걸 하나를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그 신청인, 공동 신청이, 자, 이번에는 그 저당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그 디귿 먼저 보세요. 디귿 있어요? 자, 저당권이 이전됐다가 말소할 때 의무자는 누구였어요? 양수인이었었죠. 근데 이제 니은 볼게요. 저당권이 설정 후 뭐가 넘어갔죠? 소유권. 소유권이 제3자에게 사갔었죠, 그죠? 근데 A번은 피담보 채무의 변제 써 있죠. 근데 B번은 원인 무효 써 있죠, 그죠? 그때 A번 먼저 보세요. 피담보 채무의 변제로 저당권 말소할 때 권리자는 둘 다 된다고 그랬죠. 그 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현재 소유자인 제3자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 등기를 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자나 또는 현재 소유자가 모두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근데 B번에 원인 무효로 계약 자체가 저당권 계약 자체가 무효일 때는 말소 등기 권리자는 현재 누구만? 그렇죠. 소유자만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그 2번은 뭐냐면 2번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잠깐 줘 볼게요. 아까 저당권이 여러분이 이전이 될 수 있었죠. 그죠?
그럼 누구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있죠? 소인은 지금 사라졌죠. 양도인은 사라졌고 양수인만 남아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저당권이 이전됐다가요, 이 말소 등기 해달라고 할 때 아까 양수인이 의무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신청서에 어떤 등기를 없애달라고 적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 주등기인 설정 등기를 없애달라고 적어할 것인지 이전 등기인 부기 등기를 없애달라고 적어할 것인가요? 뭘 적어할 것 같아? 응? 이전 등기 없애달라고 적어할 것 같아요? 설정 등기 없애달라고? 그래요. 설정 등기 없애달라고. 왜? 요 이전 등기만 사라지면 설정 등기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설정 등기를 없애달라고 적어가요. 신청서에. 요 신청서. 그러면 요 설정 등기 없애주겠죠. 그죠? 그럼 1번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럼 요 이전 등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부기 등기. 요거는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 그렇죠. 요거는 등기한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등기 없애다 적어간다고요? 설정 등기를 없애. 거기 지금 여러분 제일 밑에 그 2번이에요. 2번에 보시면 저당권이 뭐 된 후, 그렇죠. 이전된 후 저당권 말소할 때 그 신청서에는 말소할 등기로서 무슨 등기? 주등기인 저당권 설정 등기를 기재하는 거지 부기 등기인 저당권 이전 등기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자 직권 말소 보세요. 저당권이 이전될 때 저당권 설정인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죠? 저당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말소? 그렇죠. 예, 직권으로 요 말소한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14번은 지금 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밑에. 자, 우리 저당권 말소 등기는 권리자가 저당권 설정자고 의무자가 저당권자가 되죠, 그죠? 아까 우리 신청서에 무슨 등기 없애달라고 한다고요? 주등기인 설정 등기 없애 적었죠, 그죠?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주등기인 설정 등기가 말소되면 저당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고. 자, 오른쪽에 보세요. 저당권이 이전된 후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는 누구다? 양수인이다. 근데 밑에 그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죠? 근데 1번은 무슨 변제? 채무 변제로서 소유권이 이전된 후 말소 등기할 때는 둘 다 권리자가 될 수 있었죠, 그죠? 설정자나 제3세자도 모두 되지만 원인 무효로 계약 무효로 말소 등기할 때는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만이 권리자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공동저당 볼게요. 자, 우리가 등기한이 동일한 채권에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때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서 내용으로 제공하는데 우리가 은행에 가서 10억 대출 받으면서 여러 개 목적물이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걸 공동저당이라 하죠. 자, 근데 아까 등기관이 몇 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 목록? 5개. 이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봅니다. 보시고. 자, 우리 근저당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근저당인데, 자, 근저당 건 볼게요. 자, 근저당. 예, 근저당은 우리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 인해서 장래 증감 변동하는 무슨 채권? 특정 채권을 장래 결산기의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우리 삼성전자 본사 대리점과 계속적인 외상 물품 공급 관계를 체결하면 이제 저당권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근저당이.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야 안 해요? 개설 정답이에요.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죠, 그죠? 마이너스 통장 한 뭐 1억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돈을 갚을 수도 있고 또 빌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그 기간 정하죠, 그죠? 1년 동안. 그럼 중간에 갚았다 하더라도 말소 등기 할 필요가 없어. 다시 빌렸더라도 설정 등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대부분 우리 마이너스 통장, 그냥 마이너스 통장 하나 써놓으면 돼요. 그게 대표적인 근저당이에요. 그래서 이 근저당이 일반 저당권과 그 차이점이 크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일반 저당권은 갚을 돈이 확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이너스 통장은 최고 빌리는 한도만 정해져 있죠.
이거 채권 최고액이에요. 중간에 갚을 돈이 확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얼마인지 모르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채권액이 불특정돼 있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저당권은 중간에 저당권 돈을 갚았다가 저 돈을 빌렸다가 갚으면 말소 등기해야 되죠. 다시 빌리면 설정 등기해야 되죠. 이걸 부종성이라 하거든요. 무슨 성? 부종성. 근데 근저당은 그 기간까지 그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근저당 하는 게 나을까요? 일반 저당이 나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거의 근저당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통장 생각하면 아주 근저당이 쉽게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볼까요? 니은 근저당은 불특정 채권을 담보한 점과 일시적으로 채권액이 0이 되더라도 결산기까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의 부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점이 통상의 저당권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로 갈 때는 이 통상의 저당권과 그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세 가지를 우리가 필요적 기록상으로 적어요. 이건 일반 저당이 아니라 근저당이란 뜻. 또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예요. 그죠? 근데 여기 잠깐 볼게요. 이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이 채권 최고를 적을 때 이 채권 최고액이 이렇게 3억이면 이 채권 최고는 3억 이렇게 단일하게 돼 있지. A 1억, B 1억, C 1억 이렇게 구분해서 적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렸다가 각각 채권액이 더 늘어날 수 있죠. 그죠? 그럼 3억이 더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적는다고요? 단일하게 돼 있지 구분해서 적지 못하고요. 채무자를 적는데 이 채무자 관계가 연대라고 하더라도 연대자는 쓰지 않고 그냥 채무자라고만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 임의적 기록상은 존속 기간의 임의적인데 아까 이자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이자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채권? 최고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근저당에서는 이자는 필요도 아니고 이 변제기는 중간에 여러분 변제 기간을 정할 수 없죠. 그죠? 기간 통치 기간을 정하지 각각 채권자별로 변제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제 기간이나 일반 저당권은 아까 이자와 변제기가 뭐냐면 임의적이에요. 근데 근저당은 이자나 변제기는 임의적도 아니고 필요적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 뭐냐면 여기 볼게요. 이렇게 A, B, C 이렇게 세 사람이 채권자기면 A, B, C 3억 이렇게 어떻게 적는다고요? 단일하게 적지. A 1억, B 1억, C 1억 이렇게 구분해 적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했고 채무자가 갑을이더라도 그냥 이게 단순히 채무자라고만 쓰지 연대 채무자 쓰지 않는다. 연대자라 관계더라도 그리고 존속 기간 요것들을 이제 임의적 기록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여러분 우리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그럼 아까 잠깐 가볼게요. 1번 전세금이 지금 채권 최고액이 만약에 2억이다. 전세금이 2억일 수 있죠, 그죠? 근데 요걸 담보로 여러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었죠. 근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죠? 아까 전세금 대출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1번으로 요거 1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자, 우리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1억 5천. 그리고 같은 요 1번을 해가지고 저당금이 1억. 지금 채권 최고의 합한 금액이 전세금을 초과하죠. 맞죠? 자, 이러더라도 우연 부담은 저당권자들이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인지 등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볼게요. 동일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1, 2번의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의 합한 금액이 전세금을 뭐 하더라도 초과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것 하나 조금 기억해 두시고 조금 하나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게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이 근저당권도 물권이니까 여러분 양도 할 수 있거든요. 근저당권 양도를 할 때 나중에 여러분 은행한테 빌릴 돈을 갚을 돈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게 확정되기 전이냐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 후냐에 따라서 양도 방법이 달라요. 보세요. 자, 돈이 확정이 안 되면 돈을 넘길 수가 있나요? 없나요? 돈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때는 계약지위 통째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무슨 양도라고 하냐면 계약 양도라고 그래요. 무슨 양도? 계약 양도. 근데 갚을 돈이 확정될 수 있죠. 그죠? 2억, 2억 이렇게 확정될 수 있죠. 그죠? 그럼 돈을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는 돈을 넘기는 것을 우리가 채권 양도라고 그래요. 무슨 양도? 채권 양도를 이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뭐라고? 자,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양도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러면 XX. 돈이 확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돈을 넘겨? 이때는 계약지 통째를 넘기는 무슨 양도? 계약량. 돈이 확정됐을 때만 무슨 양도? 채권. 여러분 이 계약 양도와 채권 양도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 알 필요 없는데 계약 양도는 계약지 통째를 넘겼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계약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이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채권 양도는 돈만 넘겼기 때문에 계약의 무효 취소 사유는 양도인만 행사할 수 있고 양수인은 행사할 수 없어요. 이건 나오지 않아요. 이 얘기는. 근데 이렇게 아까 표현 하나만.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슨 양도로만? 계약 양도로만 넘길 수 있고 채권 양도로 넘길 수는 없다. 확정된 후에만 채권 양도로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암기할 때 전개 후채 이렇게 암기해요. 무슨 후채? 전개 후채. 전이 뭐예요? 확정되기 전에 무슨 양도? 계약. 확정된 후는 채권 양도. 그래서 전개 후채. 요거 하나. 전개 후채.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교재 213페이지 쭉 볼게요.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터 볼게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자,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거기에 마이너스 총자 하나 쓰면 좋겠다고 했죠, 그죠? 네, 마이너스. 자, 이 니은 보세요. 네, 그 니은까지 봤죠, 그죠? 네, 자, 3번, 2번 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상인데요. 근저당이란 뜻. 채권 최고기 적는데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이더라도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 적는다? 단일하게 A, B, C, 3억 이렇게 적게 되어 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수일 때 연대자 쓰지 않고 그냥 채무자라고만 적는다고 되어 있죠. 자, 등기 실행. 자, 이자는 채권 채무액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등기할 수 없다. 그리고 4번은 아까 동일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1, 2번에 근저당권의 채권 채무를 합한 금액이 전세금을 초과해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하다? 그렇지. 가능하다 보시고, 자, 5번에 볼게요. 근저당권의 이전 등기에서 우리 근저당권은 전개 후채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볼게요. 자,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이죠. 그죠? 보세요.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 계약성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일 때 그 양도인과 양수인은 무슨 양도? 그렇죠. 예, 계약 양도나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고, B번 근저당권의,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이죠. 그죠? 전에는 피담보 채권의 양도 대의 변제를 원인으로 해서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양도로 넘겨야 되지? 그렇지. 계약 양도로 넘겨야 되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기억하시고, 니은 확정된 후죠. 그죠? 후 때는 채권 양도로 넘길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 양수인 대의 변제자는 확정 무슨 양도? 채권 양도나 확정 채권을 대의 변제로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이렇게 할 수 있다. 예, 변경 등기는 나중에 볼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전개 후채인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권리질권은 지금 안 볼게요. 오른쪽에 여러분 15번에 근저당권 정리해 놓은 게 있죠. 그죠? 자, 공동할 때 아까 세 가지가 필요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근저당이라는 뜻. 저 채권 채무액은 구분해서 적는다. 단일하게. 채무자는 연대자 쓰지 않고, 임의적 기록상은 존속 기간이지만 이자나 변제액이 안 적었죠. 그죠? 그리고 뭐 등기필 정보 인감 중요하지 않고, 자, 각하사유에서 확정되기 전이죠. 전. 그때는 무슨 양도? 확정된 후는 무슨 양도? 채권. 그 전개 후채.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 채권 양도로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이러면 맞는다, 틀린다.
틀린다. 확정되기 전에는 무슨 양도? 계약양도. 확정된 후가 무슨 양도? 그렇죠. 우리 채권 양도로 합니다. 보시고. 자, 여러분 잠깐 적어볼게요. 일반 저당권과 아까 근저당권의 이제 차이점 몇 가지 있었죠. 그죠? 일반 저당권의 채권액이 뭐 돼 있죠? 확정. 근데 근저당 불특정이죠. 그죠? 일반 채권은 부정성이 있죠. 근데 근저당권 부정성이 없고요. 필요적 기록상 아까 채권액과 채무자죠. 그죠? 근저당 아까 3개. 근저당이란 채권 채무액은 어떻게 적고? 단일하게 요 채무자 연대자 쓰지 않고. 자, 일반 저당권은 임의적으로 변제기와 이자가 임의적이죠. 그죠? 근데 존속 기간만 근저당은 임의적이고 변제기나 이자는 임의적이 아니고 필요적도 아니다. 그거 근저당은 차이가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예. 예, 요거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조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저당권의 말소 등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요거는 뭐 어렵지 않네요. 근저당권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일 때, 각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책을 구분해서 기재했어요. 단일하게. 보시고. 2번 질문도 주의할까요? 지금 저당권 무슨 등기죠? 이전 등기라고 써있죠. 그죠? 우리 꼭 등기 보면 무슨 등기인지 기억하다 그죠? 그죠? 무슨 등기는 이게 설정 등기인지 이전 등기인지 근저당인지.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하는 뜻 적었죠. 근데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승낙서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랬었잖아요. 아까 물권의 양도 있었죠. 그죠? 일단 채무자, 소유자 동의 승낙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승낙서 갖다 준다 이러면 안 돼. 그거 필요치 않고요. 자, 갑소유 이런 표현이 좀 어렵다. 이 갑을병이 나오니까. 갑소유의 부동산에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이 행했다가 병이 사갔죠. 갑소유를. 그죠? 병이 지금 소유권을 이전했기가 순차로 돼 있다. 자, 볼게요. 갑이 이렇게 소유자 됐다가 을이 지금 저당권자 됐죠. 그죠? 자, 병이 지금 사갔죠. 그죠? 소유권을 지금 이전받았잖아요. 소유권을 이전해서 순차적으로 갑을 사이에 저당권 설정 등기 피담보 채권이 뭐죠? 변제. 돈을 갚으면 말소 등기 하겠죠. 자, 우리 말소 등기 할 때 이 사람이 당연히 말소 등기 이제 저당권자니까 말소 등기 뭐가 되죠? 의무자. 권리자는 아까 채무 변제죠. 그죠? 그럼 둘 다 권리자 될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무 변제로 말소할 때 갑 또는 병 맞죠? 그죠? 갑 또는 병은 누가? 을과 이 사람과 공동으로 가서 말소 등기 할 수 있다. 이건 맞는 거죠. 그죠? 요게.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공동으로 간다는 얘기는 누가 가는 거죠? 권리자와 의무자가. 지금 여기 의무자는 을이죠. 그죠? 권리자는 갑 또는 병이잖아요. 둘 다 권리자 될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간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그죠? 갑하고 병이 공동으로 가서 말소 등기로 갈 수 있다. 이러면 틀리지? 이건 누구만 가는 거야? 권리자만 가는 거지. 공동으로 가는 것은 권리자와 누가 가는 거지? 의무자. 이렇게 둘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둘이 갈 수도 있지. 그렇지만 이 둘이 가서는 안 되지. 이 사람은 권리자끼리만 가는 거니까. 권리자와 의무자 같이 가야 되지.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렇게. 그리고 은행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 그죠? 돈 갚으면 여러분 은행에 가야지. 은행이. 자, 4번. 아까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게 한 저당권 설정은 불가능했어요? 가능했어요? 가능해요. 아까 백미 백가만 할 수 있었죠. 그죠? 채권 가액만 적으면 되죠. 5번. 자, 우리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기 뭐죠? 전. 제3자의 기본 계약의 전부를 양도할 때는 등기 원인은 채권 양도인가요? 계약 양도인가요? 계약 양도. 전계죠, 전계. 이게 후야죠, 후. 후는 채권 양도로 넘길 수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전이니까 이때는 무슨 양도로? 그렇죠. 계약 양도지 채권 양도로 넘길 수는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저당권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216페이지에 이 구분 건물이 있는데 요건 조금 해야 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 집합 건물은 다음 주에 해서 다음 주에 하면 거의 요 4장 5장을 거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장 5장이 거의 등기부 다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앞에 부분들은 요 4장 5장 한 것을 조금 이제 몇 개만 첨부를 하면 되거든요. 1, 2, 3장. 그래서 요 지금 오늘 요 자료에 여러분 잠깐 요거 자료 가지고 있죠. 요 자료. 요거 제가 제 자료에 지금 카피에다가 요거 해설 올려놨죠. 지금 31번부터 한 거. 왜 안 올랐어요? 안 봐서 그렇지. 올려놨어요. 작년에 여기 은평에서 강의한 거. 똑같아요, 이거. 작년 거랑 올해 거랑 한두 개 조금만 틀리고 똑같기 때문에 그거 들으세요, 이거. 여기 지금 해설 촬영해서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제 카페에. 그리고 지금 1번부터. 지금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자, 1번부터 지금 3번까지 했죠, 그죠? 오늘 지금 4번부터 쭉 본 거죠. 지금 4번부터 16번까지 본 거죠. 맞죠? 이제 다음 주에는 17번부터 보겠죠, 이제. 31번까지. 옆으로 지금 쭉 본 거잖아요. 자, 요거로 복수 보고 마칠게요. 한번 4번까지. 지금 다 본 건데 지금 하는 거죠. 4번 볼게요. 아까 유중 봤죠, 그렇죠? 유중. 포괄 유중, 특정 유중 할 거 없이 어떻게 신청해요? 공동. 수중자가 권리자고 유언 집행자. 포괄 유중은 언제 넘어온다고요? 사망시. 특정 유중은 뭐 해요? 등기야. 자, 원인 날짜 원래 원칙은 사망일자죠, 그죠? 근데 조건이 붙을 때는 무슨 날짜가? 조건 성질이 원인 날짜고 상속 등기 일시 없이 등기가 넘어갔고 유류분은 아까 있었죠? 침해하더라도 각한다, 수리한다. 우리 유언장 가져가고 공동이니까 등기필 정보 가져가죠, 그죠? 그리고 자기 지분만 돼야 안 돼요? 돼요. 여러분 거기 1번 등기하고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 있었죠, 그죠? 그럼 둘 다 자기 지분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유증은 자기 지분만 돼요. 이게 지금 반대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1번, 3번하고 1번 등기 상속 등기하고 3번에 상속 등기하고 1번에 보존 등기는 자기 지분만 안 됐잖아요. 근데 유증은 자기 지분만 할 수 있다. 위에 써 있잖아요. 생존 중에는 가등기 할 수 없어요. 청구권이 없으니까. 사망 시에는 가등기 할 수 있다 보시고. 자, 수용. 자, 수용은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고 관공소가 뭐? 촉다.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다 어떻게 말소? 직권. 근데 뭐는 직권 말소지 않았어요? 상속과 지역권. 상여기는 직권 말소지 않습니다. 수용 일자가 원인 날짜죠, 그죠? 그리고 단독이니까 등기필 정보 인강하자고. 오른쪽에 주의했죠. 재결이 실효될 수 있었죠. 수용이 무효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소유권 이거는 이전의 게 아니라 뭐예요? 소유권 말소. 그건 단독 공동. 그렇죠, 공동. 자, 우리 진짜 주인이 찾아오는 것을 진정명의 회복 소유권 이전의 기죠, 그죠? 의무자가 협력해주면 공동으로 가지고 협력하지 않으면 이행 판결을 단독 갖죠, 그죠? 자, 등기 신청서에 뭐는 적고 뭐는 못 적어요? 원인은 적고 원인 날짜를 못 적죠, 그죠? 자, 계약한 것도 아니고 거래한 것도 아니니까 거민이나 토지 거래허가서나 농취증 이런 거 가져가지 않는다. 원인 설명 판결서 가져가고. 자, 7번. 자, 환매는 매매와 권리자무자 같아요, 반대돼요? 반대요. 그리고 환매는 채권이죠, 그죠? 무슨 역을 갖기 위해서죠?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죠. 매도인이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의무자가 되고. 자, 환매듣기 5년 지나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있고 공동신청 말소 있었네요, 그죠? 직권 말소는 환매권을 뭐 했을 때? 행사. 직행버스 있었잖아요. 행사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말소?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한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3번에 신청서는 별기 신청서 제출했죠, 그죠? 그 필요적으로서 대금과 비용이고 기간 나오는 게 임의적이고. 그리고 환매 등기 할 때 의무자 아직 등기필 정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안 가져가고. 소유자도 아니니까 인감도 갖다 주지 않는다. 그리고 소유권 이직기와 동시에 가지 않으면 29조 2호에서 각하시켰죠. 동시에 가야 되죠. 갑구해주고 부기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그리고 한갑에 부기 노래 불렀잖아요.
이렇게 보시고요. 부기, 약정 나온 거 다 부기 등기라고 했죠. 그죠? 자, 신탁 등기. 아까 조합원들이, 저 재건축 조합할 때 건물 주인들이 조합한테 재산 맡기는 거죠. 그죠? 누가 가서 단독 신청? 수탁자. 근데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의해서 갈 수 있다. 자, 우리 소유권 이득기와 어떻게 신청서 제출한다? 일괄,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하고. 자, 신탁 원본은 하나 제출했어요. 매 부동산마다. 그리고 수탁자가 여러 사람이죠. 그죠? 그 재산 소유 관계가 공유다, 합유다. 합이고. 소유권 있기와 동시에 가야 되죠. 그죠? 동시에 가지 않으면 이건 5에서 각하시키고 29조 5입니다. 자, 우리 갑구이 줄 때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신탁 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그리고 두 개의 순위, 다른 순위 번호다, 하나의 순위 번호. 그렇죠. 소유권 이게 하나의 순위 번호 적으셨잖아요. 자, 우리 지상권입니다. 한전 생각하면 되죠. 그죠? 자, 권리자가 누구예요? 지상권자, 의무자는 지상권 설정자고. 자, 우리 필요적 기록상의 목적 범위과 임의적인 지로 존속 기간인데 이 존속 기간은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고요. 자, 우리 일부일 때는 뭘 갖다 주죠? 도면. 자, 오른쪽에 보세요. 공유 지분은 지상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중 지상권 줄 수 없죠. 그죠? 자, 그렇다가 밑에 9-1번 볼게요. 구분 지상권 써 있죠? 자, 우리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오른쪽에 볼까요? 도면 갖다 주지 못해죠. 근데 이해관계 있으면 뭘 가져갔고? 승낙서. 그래도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범위를 특정했죠. 그죠? 그리고 토지 사용 제한 특약할 수 있었고. 자, 오른쪽에 수목을 목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중 지상권 줄 수는 구분 지상권 줄 수 있죠. 그죠? 일반 지상권은 안 되지만 그거 보시고. 자, 지역권은 요역지, 승역지 나오죠. 그죠? 권리자가 누구죠? 요역지 소유자. 의무자는 승역지 소유자죠. 우리 어디에 등기로 간다고요? 승역지의 신청으로 가죠. 그죠? 그럼 요역지에는 어떻게 정다고요? 직권. 필요적으로서 요역지 표시와 목적 범위가 필요적이고 일부가 되는 게 승역지다, 요역지다. 승역지가 도면이고 요역지는 일필지, 일부다, 전부다. 그리고 부동산의 일부 줄 수 있고 공유 지분은 안 됐죠. 그죠? 그리고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자잖아요. 그럼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당연히 뭐한다? 이전되고. 자, 오른쪽에 이 소유물을 목적으로 지역권 할 때는 주등기죠. 그죠? 근데 아까 전세권자가 지역권 줄 수 있었잖아요. 그건 무슨 등기로? 그렇죠. 부기 등기로 행해진다. 자, 우리 전세권 볼게요. 자, 권리자가 누구죠? 전세권자.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고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전세금과 범위인데 존속기간과 양도금지 특약. 여기 임의적이죠. 그죠? 여러분 그 전세권에서는 목적은 필요적이 아니죠. 그죠? 범위만이라는 것 기억을 해 두시고 일부일 때 도면 갖다 주죠. 근데 단 특정층 전부 전세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이때는 도면 갖다 주지 않고 공유 지분은 전세 줄 수 없고 이중 농지 전세 줄 수 없고 이중 전세 줄 수 없고. 자, 전세권 설정이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설정, 주등기입니다. 그러다가 전세권에 아까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할 수 있었죠. 그럼 전세권 일부 이전 느끼는데 이 반환 청구권은 종료 중, 종료 후, 그리고 양도액을 기재 갔죠. 그죠? 쭉 오다가 이게 전세권 이전 느끼잖아요. 설정이 아니니까 이건 주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부기등기 해줬고. 자, 우리 임차권은 권리자가 누구죠? 임차인. 의무자는 임대인. 자, 임차권 명령등기 있었죠? 이거 우리가 신청이다, 법원의 촉탁이다. 법소 촉탁이고 종료 중, 종료 후. 필요적은 차임과 범위고 임의적은 임차 보증금과 존속 기간인데 불확정 기간 할 수 있었죠. 자, 오른쪽에. 자, 임차권 명령 등기 후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걸 기초로 임차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끝났으니까?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 구분 임차권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에 구분 지상권 할 수 있었죠. 그죠? 근데 구분 임차권이란 등기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보시고. 자, 저당권 설정 등기 볼까요? 자, 우리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자가 권리자고 설정자가 의무자고
자, 필요적 기록사항으로서 채권액과 채권과액과 채무자 또 전세권이 저당일 때는 그 권리의 표시. 자, 이자나 변제기고 우리 부합물계 종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하셨고. 자, 그 공동 담보 목록은 몇 개? 5개.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 우리 공유 지분은 저당권 잡아갈 수 있다. 근데 부동산의 일부는 잡아갈 수 없다. 자, 우리 소유물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무슨 등기? 주등기.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은 무슨 등기? 보기 등기고. 자, 우리 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었죠, 그죠? 예, 그러면 권리자가 누구예요? 양수인. 의무자는 누구죠? 양도인. 돈이 같이 넘어가야 되니까 필요적으로서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넘어갈 때 적었죠, 그죠? 오른쪽 이게 중요했잖아요. 저당권 이전 느끼는 물권의 양도잖아요. 그럼 소유자의 동의 승낙, 채무자의 동의 승낙서 가져갈 필요 없다. 보시고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고. 지금 저당권의 설정 등기는 위에 주등기죠. 소유권 목적, 그죠? 근데 저당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부기 등기. 그렇죠. 부기 등기고. 자, 돈 갚으면 저당권 무슨 등기 하죠? 말소. 그러면 13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와 저당권 말소 등기는 권리자마다 같아요? 반대돼요? 반대돼요. 이번엔 저당권자가 의무자 되죠, 그죠? 근데 아까 부기 이전이 넘어갔을 때는 신청서에는 무슨 등기 없어요? 적었죠? 주등기. 주등기 없어서 신청에 적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부기 등기된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 주등기가 사라지면 이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는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 그렇죠. 그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억 보세요. 자, 저당권이 뭐 된 후? 이전됐을 때, 그 말소 등기 의무자는 누구다? 양수인. 근데 이번에는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죠? 자,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말소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자고 권리자가 둘 다 될 수 있고 현재 소유자 될 수 있었죠. 채무 변제로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둘 다 옛날 주인이 되고 현재 소유자도 말소 등기 권리자 될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원인 무효. 계약 자체가 무효일 때, 저당권 계약 자체가 무효일 때 옛날 주인은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이 제3취득자만이 말소 등기 권리자 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근저당 보죠, 그죠? 이거 하나 하면 해설이 되면 특기법 이런 학교한테 지장이 없다니까. 지금 계속 할 거예요. 10월 달까지.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물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쭉 보야. 그래야 이게 지금 금방금방 한 번씩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좀 정확히 그걸. 자, 근저당권을 오른쪽에 보세요. 근저당이란 뜻 적었죠? 채권, 채권 구분해서 적었어요. 단일하게. 연대자 쓰지 않고 채무자라고 하면 적죠. 그죠? 자, 임의적 기록사항은 존속기간인데 이자 아니죠. 그죠?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변제기도 X. 변제기. 이건 필요적도 아니고 임의적도 아니다. 그럼 변제기 X. 이렇게. 아, 여러분 그 제일 위에 환매등기 있어요? 환매등기 잠깐 가볼까요? 8번에 7번에 환매등기 있죠? 환매등기 권리자가 누구죠? 도인이라고 써있죠?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제3자 X. 환매등기 권리자는 매도인만 될 수 있지 제3자는 될 수 없다. 환매권자는 제3자는 안 돼요. 매도인만 환매권자가 될 수 있다. 제3자 X. 이렇게. 다시 근저당권 볼게요. 자, 오른쪽에 하나만 더 보면 돼요. 뭐 거미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자,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이냐 후냐 따라서 양도 방법이 다르죠? 확정되기 전에는 무슨 양도? 확정된 후에는 채권 양도. 그래서 암기가 어떻게 됐어요? 전, 개, 후, 채. 이렇게 암기했죠. 그죠? 네. 이거 하고요.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 전개 후채하고. 뭘까요? 전이 후경. 그 3번 늦게 가봐요. 그게 갑자기 전이 나와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상속 등기. 그 전이 후경이 있죠? 상속 등기 전에는 소유권 무슨 등기로 넘어왔어요? 이전 등기. 상속 등기 후에는 소유권 무슨 등기로 고쳐요? 경정 등기.
그게 전개 우체국하고 전이후경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같은 전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죠, 그죠? 예. 우리 다음 주에는 요 17번부터 이제 그 뒤에 마지막까지 이제 할 겁니다. 이렇게. 자, 오늘 여러분 그 주등기, 부기등기도 거의 다 했거든요. 아까 제가 무슨 특약 나오면 뭐예요? 부기등기. 판매 특약 대표소죠, 그죠? 또 갑에서 을로 가는 것, 그건 무슨 느끼죠? 주등기. 응? 근데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 을이 뭐예요? 소유자예요, 소유자 이외의자예요? 소유자 이외의자예요. 그건 무슨 느끼? 그거 부등기. 그리고 또 하나만 하면 돼요. 우리 나중에 표제부라는 게 있어요? 표제부 있죠, 그죠? 표제부는 무조건 무슨 느끼로? 주등기. 그럼 부기등기, 주등기 거의 다 끝난 거예요. 다음 주 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오늘 하시면. 자, 우리 한마디 외치고 마칠게요. 요거 가지고 제가 그 카페에 올려놓으면 또 들어보세요. 우리 그 우선 점수를 지적법 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적법 점수 잘 떼시고. 자, 한마디 외치고 마칠게요.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고생들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